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26회 토목 시공기술사 종목의 서술 3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필댐의 안정조건과 본체 설치하는 계측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비탈면 녹화공법 시험 시공 시 계획 수립 및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점성토 집안에서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 특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공장 제작 콘크리트 제품의 특성 및 품질 관리 항목과 이를 현장에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입니다. 흙의 다짐 원리와 세립토의 다짐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26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필댐의 안정조건과 본체 연결하는 계측 항목입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아래쪽 2번은 락필댐의 개요도 및 구조별 역할, 가운데 페이지 3번 필댐의 안정조건, 아래쪽 대제목 4번 필댐 본체 연결하는 계측 항목, 우측 페이지 가운데 5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필댐은 토석 재료를 주 재료로 하여서 재체를 축조한 댐이고, 특히 필댐은 차수, 반투수, 투수성의 재료를 정해진 위치에 포설 다짐한 록필댐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개요 2번 필댐의 안정 조건은 크게 침투수에 의한 안정, 사면 활동에 의한 안정, 변형에 대한 안정으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개요 3번 필댐의 본체에는 간극수압계, 표면 층별 침하계, 토합계, 수평 변이기 등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대제목 2번은 락필댐의 개요도 및 구조별 역할이고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하셨던 개요도와 그리고 핵심 내용, 자 개요 1번에 썼던 요 내용입니다. 사석층, 투수층과 필터층, 그리고 차수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준 형태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물어본 첫 번째, 안정조건입니다. 안정조건은 크게 침투수에 대한 안정조건, 사면활동에 의한 안정조건, 변형에 의한 안정조건입니다. 침투수 부분은 재체 및 기초 집안 내 침투수 해석 후에 안정검토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침투수에 의한 파이핑 검토와 시공 상향에 대한 간극수압 추정, 안정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사면활동은 특히 시공 조건에 따른 강도 정수를 따로 주는데, 시공 직후는 비배수 강도를 사용하고, 이어서 수위 급강하 시는 안밀 비배수 상태의 강도 정수, 그리고 정상 침투 시는 C'과 파이'의 배수시 전단 강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댐 준공시나 정상 침투시는 배수 전단 강도 CD와 파이 D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따로 학습하셔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개요도에 보시면은 상류 측에서 물이 이렇게 침유선을 형성하면서 흐르는데, 침유선 상부에서는 이렇게 감마 T를 사용하고 침유선 하부에서는 감마 세츄레이티드를 사용하더라.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면활동 마지막은 활동면에 의한 안정계산과 수치 해석을 실시합니다. 변형 검토는 종 횡방향, 연직 치마량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계측 항목이고 첫 번째는 개요도입니다. 우선 간극수압계는 여기 댐의 중심부에 이렇게 설치, 하부까지, 그리고 상류 축에도 설치합니다. 이어서 표면 치마계는 댐의 중심부에서 설치하게 되겠고, 이어서 층별 치마계는 댐의 코어층, 이렇게 층별 치마계를 설치합니다. 토합계는 댐의 중심부 하단부 쪽에 이렇게 토합계를 설치하게 되고, 이어서 침투 유량계는 이렇게 댐 외부 축에 이렇게
축구 형태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게 되고, 자, 이어서 수평 변이계는 댐의 중심축과 이렇게 하류축에 설치하게 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계측 항목 및 설치 방법인데, 계측 항목과 계측 기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계측 항목과 기기를 동일하게 봐도 되고요. 혹은 구분을 했다면 계측 항목은 변이라든지 응력, 그리고 수압 등 이런 항목이 되겠고, 이어서 기기를 구분한다면 변이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따로 계측 항목과 기기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측 기기 위주로 개요도와 이렇게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국수압계는 간, 표면침하계는 표, 층별침하계는 침, 토합계는 토, 누수량 측정계 또는 침투 유량계는 침, 수평변이계는 변의 이렇게 표현해서 도면에 이렇게 그려준 형태입니다. 설치 방법은 시방서 내용을 암기하신 만큼 정리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5번의 결론입니다. 필댐은 철저한 지반조사 후 안정조건을 만족하도록 양역지반 처리, 재료 선정, 포설 및 다짐 방법, 계측 상세 등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상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이어서 시공시는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품질 관리가 되도록 정밀 시공 후 계측 관리 실시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26회 서술 3교시의 2번 봅니다. 비탈면 녹화공법 시험 시공 시 계획 수립 및 수행 방법입니다. 대제목 1번 개요입니다. 비탈면 녹화공법의 계획 시 비탈면 및 토질 특성,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녹화공법을 선정합니다. 물어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비탈면 녹화공법 시험 시공 시 계획 수립 및 수행 방법 해서 물어본 그대로를 대제목으로 활용했고요. 이 내용을 최대한 늘려서 썼습니다. 중제목 1번은 시험 시공 계획, 가운데 페이지 중제목 2번은 시험 시공 및 모니터링 방법, 3번은 시험 시공 결과 보고서 수록 내용, 이어서 4번은 시험 시공 수행 방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공 계획에서 시험 시공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계획 시 고려사항으로는 지반조사와 주변 식생에 대한 환경조사, 기후 환경조사 등을 고려합니다. 시험 시공 시 적용 공법은 전문가에 의한 공법 선정, 그리고 우선 적용 순서 등을 결정합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 시험 시공과 모니터링 방법을 결정하는데, 시험 시공 면적을 상세하게 설정을 하고 시험 시공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개요와 시험 시공 재료 및 방법, 시험 시공 시 조사, 시험 시공의 결과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기타에 대한 사항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시공을 수행하는 방법인데, 앞서 계속 서술했던 계획 수립 부분, 그리고 재료 선정, 시공 관리, 식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써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고요. 개요도는 결론의 우측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개요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경사도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경사도와 지층 현황에 따라서 비탈면 녹화 공법을 적용하는 식생의 종류를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사실 초록색으로 난이도를 표현하기 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26회) 3교시의 3번 봅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와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한중 콘크리트는 월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 조건에서 타설, 시공하는 콘크리트로 정의되고,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관리, 배합 설계, 시공 및 양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제목 2번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동해 원인입니다.
동해의 원인은 기온의 변화, 골재, 물의 냉각, 양생 불량 등이 되겠고요. 물어본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주요 시공 내용이고요. 이렇게 차트 형태로 표현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대제목 3번의 내용을 대제목 6번의 내용과 합쳐서 기술해도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4번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취급 및 관리이고요. 재료별로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설계 물어본 첫 번째 문제이고요. 앞서 대제목 4번 재료 취급 및 관리를 배합 설계의 중제목 1 요걸 2번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배합 설계 부분을 좋은 내용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6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 관리, 대제목 7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양생 보온 계획인데 지금 서브노트 내용을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제목이 됐는데, 자, 대제목 6번을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가져가시고 타설 시 시공 관리를 중제목 1번, 타설 시 양생 보온 계획을 2번으로 가져가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타설 시 시공 관리는 차트 형태, 양생 및 보온 관리는 이렇게 차트 형태와 개요도가 결합된 형태로 기술해 줍니다. 마지막 7번 또는 8번으로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6회) 서술 3교시의 4번 점성토 집안에서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 특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점성토 집안이라는 전제 조건과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 특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개요입니다. 점성토 집안의 연직 배수공법은 점성토 집안에 투수성이 좋은 수직 배수재를 박아서 배수거리를 단축, 안미를 촉진하는 공법입니다. 연직 배수 공법에는 배수재의 형태에 따라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공법이 있고 공법별 특징이 상이합니다. 연직 배수공법 시공 시 배수재 관리 부분, 시공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 측방 유동 및 사면 안전관리 등에 유의해서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은 연직 배수공법의 원리 및 시공 순서입니다. 원리가 들어간 개요도와 그리고 원리 부분을 써주시고 시공 순서는 차트 형태로 큼지막하게 써줍니다. 자, 원리가 있는 공법 같은 경우는 원리를 엑스트라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연직 배수공법의 종류와 특징을 묶어서 쓴 답안 형태입니다.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순서로 정의와 특징, 개요도, 정의, 특징, 개요도, 정의, 특징, 개요도에 대해서 써줍니다. 자, 이렇게 쓰실 수 없는 분들은 개요도를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연직 배수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 물어본 마지막 문제입니다. 샌드 드레인의 규격 관리, 시공 관리 시스템, 측방 유동 관리, 성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와 장비 주행성 확보, 그리고 계측 관리 부분에 대해서 쓰고 대표 개요도를 써줍니다. 이런 내용 쓰실 때 통수능이라든지 그리고 스미어 이펙트 그런 내용을 같이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6회) 서술 3교시의 5번 봅니다. 공장 제작 콘크리트 제품의 특성 및 품질 관리 항목과 이를 현장에 설치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품 특성 하나, 품질 관리 항목, 설치 시 유의사항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공장 제작 콘크리트는 PC 제품이라고도 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공장 제작 콘크리트는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공기 단축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PC 제품의 품질 관리 항목으로는 크게 재료, 배합,
제작, 제품 품질 및 운반 또는 보관 관리가 있습니다. 3번 PC 제품은 현장에서 설치 시 운반 및 하역, 설치 정밀도, 접합부, 방수 및 마갑, 양생 관리에 유의해서 설치합니다. 대제목 2번은 PC 제품의 특성 및 시공 플로우 차트. 물어본 특성과 시공 플로우 차트를 같이 모아서 대제목화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특성은 표 형태로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기술해 보았고요. 플로우 차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흐름에 맞게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PC 제품의 품질 관리 방법이고요. 첫 번째는 재료 품질 관리, 두 번째는 배합 관리, 세 번째는 제작 공정 관리, 네 번째는 제품의 품질 관리, 다섯 번째는 운반 및 보관 관리로 구분해서 품질 관리 방법을 써줍니다. 자, 이런 문제는 개요도를 특별히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롭고 이게 암기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걸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이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PC 제품을 현장에서 설치 시 위상입니다. 첫 번째는 운반 및 하역 시, 두 번째는 설치 정밀도를 확보해야 되고 접합부 시공 시 유의해야 되고 방수 및 마감 시 그리고 양생관리 시 어떻게 해라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양생관리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분야에서 공부했던 증기양생이나 오토클레이브 양생 이런 내용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6회 서술 3교시의 6번입니다. 흙의 다짐 원리와 세립토의 다짐 특성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다짐이라는 것은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배출시킴으로써 흙 입자 사이의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흙의 다짐 원리,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단위 중량, 그리고 가로축은 함수비로 둡니다. 함수비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최초의 건조 단위 중량이 계속 함수비 변화에도 변화가 없는데 다짐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렇게 건조 단위 중량이 델타 감마 D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고 우측은 다짐과 안밀에 대한 개요 단면도입니다. 자, 다짐 원리는 크게 다짐 원리와 최적 감소 원리, 강도 증가 원리와 투수성 및 압축성의 감소 원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고 학습하신 만큼 써주시면 되겠고요. 원리 부분은 이제 조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남들보다 한두 줄 더 쓰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대제목 3번 세립토의 다짐 특성이고요. 동그라빠는 크게 흙 구조의 변화, 면모와 이산을 구분해 설명하고 중제목 2번은 투수계수의 변화. 자, 이런 그래프와 같이 설명하고 이어서 강도 변화 그리고 압축성의 변화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그래프와 같이 기술합니다. 자, 기술사 시험에서 그래프와 같이 기술한다는 것은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그림보다도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것을 동그라빠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6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